네, 7월 첫 거래일, 하반기 첫 거래일, 월요일 오프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리면서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김장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장이 시작을 해가지고 두 분의 개장 전략, 오프닝 전략 하나씩만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김장 본부장님부터. 네, 내일 오후 이후부터 봅시다. 내일 오후 이후부터 보자. 네, 왜요? 오늘은 좀 눈치 볼 것 같아요. 그 이제 수출 데이터 나오고요. 오늘 수출 데이터 나오죠. 네. 그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 가능성 네. 이거 좀 신경 쓰이고 몇 가지 신경 쓰이 있어서 확 들어갈 수 있는 장의 분위기를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그래서 조금 와치하고 눈치 작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지나고 내일 오후 지나고 좀 보자. 네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기준점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특정하게 세웠던 그 시나리오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관망하자. 그 시나리오는 뭐였죠? 반도체 수출 데이터 유지되는 거, 외국인 수급 주도주에서 변화 없는 거,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그리고 이탈 라인은 2750. 요것만 딱 세 개만 기준 잡고 보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그 기준점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네. 사실은 뷰에 전혀 변화가 없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엇갈려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0.1% 마이너스, 코스닥은 0.1%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역시나 좀 엇갈리는데요. 삼성전자는 0.5% 플러스, 하이닉스는 개장 전에 동시호가에서는 2% 마이너스였는데 여기서는 0.4% 마이너스 폭을 많이 줄여서 0.4% 마이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이제 KB금융이 1% 넘게 오르면서 79,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폭이 가장 많이 찍히는 거는 네이버, LG화학, 삼성화재 뭐 이쪽이 1%대 마이너스. 근데 뭐 그렇게 특징점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눈치 보기 장세. 김장현 본부장님 말씀대로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해운이 오릅니다. 3.4% 플러스, HMM이 23,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에코프로 BM이 0.7% 플러스, 에코프로가 0.1% 플러스고요. 바이오 중에서는 알테오젠이랑 HLB가 좀 엇갈리네요. 알테오젠은 약보합권 0.3% 마이너스고요. HLB는 3% 가까이 올라서 6만 원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3% 넘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그냥 1% 내외에서 좀 빌빌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흡프스프랑 이오테크닉스는 1%, 0.6% 정도 떨어지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나머지 종목들 크게 뭐 눈에 띄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섹터나 다른 종목들 있을까요? 네, 일단은 CX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약진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 이제 주말 사이 삼성전자가 HBM은 늦었지만 CXL은 칼을 갈겠다. 뭐 이런 키워드로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때마침 리포트도 28일, 29일, 30일 사이에 CX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네오셈도 나왔고요. 뭐 이제 이런 그 매출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급등 흐름들이 뭐 오늘 네오셈, 엑시콘 뭐 이런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좀 주목했던 이제 그 해상 운임 관련된 종목군들 요거는 이제 이벤트성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화장품 쪽에서도 일부 종목군들은 오늘 강하고 있고 유진 로봇이 ARM과의 좀 규모는 작습니다. 30억 원 규모인데 이제 공급 계약 체결한 이슈가 나오니까 지금 유진 로봇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로봇주들도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3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리포트 발이 오늘도 한 5개 정도가 좀 목표 주가 크게 상향한 종목군들이 나왔는데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전히 그 리포트의 영향을 좀 상당히 받고 있고 이게 어떨 때 나오냐면은 이따가도 말씀 주시겠지만 눈치 보기 작전이 들어갈 때 좀 확실하게 뭔가 수급 트리거가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증권가가 일단 굉장히 세게 커버를 해버리면은 어쨌든 언급이 계속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일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주도 일부, CXL, 뭐 운임 일단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운송 쪽, 그렇게 HMM이나 혹은 항공사, 네. 티웨이 항공, 뭐 대한항공 이런 애들이 한 5%, 3%뭐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CXL
관련해가지고 네오셈 오늘 한 12% 오르고 오킨스전자,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 등등등등 요거 관련돼서 이리저리 엮여 있는 종목들이 오늘 5%에서 한 10% 넘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 뭐 캐리소프트, 꿈비, 깨끗한 나라 얘네도 오르는데 뭐 저출산 뭐 있었습니까? 그거는 뭐 주말에 특별한 거 없었던 것 주말에는 저도 특별히 없었던 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출산 정책 그리고 로봇이 가면 아마 출산 갈 거예요. 같아요. 그렇게 엮으면 되겠네. 7월 달에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인구 전략 기획부. 있죠.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7월 달에 발의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럼 통과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이건 정부에서 엄청 밀고 있으니까. 자, 이건 진짜 국가적 과제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떻게 다른 뭐 종목들이나 뭐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없을 거라 봤고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그 오늘 준비한 자료에 나오는데 이제 큰 게 두 가지거든요. 네. AI 논란하고 AI 고점 논란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한 번 두 번 당연할까? 그 생각을 잠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트럼프랑 연관돼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나가는 주가 될 것 같아요. 그 클리어하게 해주려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주 정도 저는 중립 내지는 와치고요. 근데 쭉 짧게 얘기하면은 네. 이번 주 화요일까지 수요일은 이제 테슬라의 그 2분기 그 출하 인도량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은 수요일 아침, 얘네 기준은 화요일 날 내일 그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아침이니까 수요일장에 반영되겠네요. 그 수요일 날 반응되고 얘네들은 화요일 날 저녁 내일 테슬라 저녁에 나오죠. 인도량. 네, 인도량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근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가가 버틴다면은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더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있고 7월 4일 날 미국이 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또 쉬어요, 걔네? 네, 그 독립기념일. 네. 독립기념일? 조기 폐장하고 그 다음 날 휴장하고. 네. 그리고 사실 왜 신경 쓰이냐면은 그 7월 저기 4일. 웃긴 게 그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프랑스 선거가 있었잖아요. 프랑스 선거에서 극우파가 완전히 앞섰거든요. 네. 예, 그거 영향되는 여파. 그거 지금 유럽자 영향 안 줬으니까 이번 주 영향 주는 거 월화 있고 그 다음에 이란에서도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 죽어가지고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이란에서 이란 대통령 죽었잖아요, 헬기. 근데 의외로 네. 그 개혁파가 1등을 했어요 지금. 오. 개혁파가 1등을 했는데 결선 투표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7월 2일이거든요. 7월 2일 날 개혁파 이기면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강경파가 결집해가지고 이거 뭐야? 찌려 누르면 아무 변화 없는데 혹시나 변화가 있으면 미국하고 관계 이런 것도 7월 3일 날 임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한 월요일 화요일은 지켜보자. 제가 그런 거죠. 미국 그 정치 이슈도 있고 그래서 오케이. 전체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할 건 아니지만은 좀 신경 쓰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보자 이런 제 개인적 생각이라서 확 이렇게 하긴 애매하고 제가 오늘 포트 가져왔는데 인도를 넣었습니다. 하버랑님하고 하버랑 씨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인도를 넣다 보니까 다른 걸 빼야 돼. 다른 쪽이 좀 빠졌습니다. 이런 재밌는 오케이. 게 하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장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오늘 장이 그냥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네. 삼성전자도 있고 사실은 이 지금 그 위치 자체도 코스피가 2,800선 위 아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더 올라가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변수를 좀 기다리는 것 같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역시 이번 주에 있을 삼성전자 실적 네네. 그렇죠. 이게 가장 클 것 같고 쑥덕쑥덕 맞춰야 돼요. 쑥덕쑥덕 넘버 맞춰야 됩니다. 쑥이나 먹어라 이러면 안 돼. 쑥이나 먹어라. 쑥 써요 써. 그러면 쑥 빠져. 쑥 빠져버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 갈수록 무언가 조금 더 뚜렷해질 것 같고, 역시나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 안에서 이제 테마성으로 뉴스 따라서 또 이슈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오늘도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좀 볼까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좀 팔고 있습니다. 400억 팔고 있고 외국인은 150억 사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100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은 6억 정도 사고 있고 수급도 재미없습니다. 코스피 선물에서도 기관이 1,4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38억 정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장은 열렸는데 가만히 이렇게 우리 오프닝 벨과 함께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 제가 하시는 거를 봤는데 너무 쉴 때? 괜찮던데. 아 그래요? 근데 왜 저만 있으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전 잘못했나요? 빈자리 많이 그게 느꼈는데. 참 내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요.
제가 카멜레온 그런 건 아니고 네. 나이가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네. 한 20년 더 지나 보시면은 그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화내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다른 그 저기 퍼스나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비슷한 앵커님이랑 비슷한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조용하잖아요. 거기서 같이 부딪힐 수는 없으니까 일부러 그런 게 나오는 거죠. 하보노님은 남자인데 왜 둘이서 할 때는 나긋나긋하게 조용하게 젠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연구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단기니까 그렇지. 이것도 한 일주일 열어가면은 본색 나올걸요. 본색이에요 그게? 알겠습니다. 저는 두 분이서 하시는 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엄청 재밌게 보고 내용은 풍성한데 역시나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이게 재미가 다이내믹함이. 그래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채팅창 저는 다 보니까 너 없어도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저는 빈자리를 느꼈어요. 네, 빈자리 확실히 느꼈습니다. 있어야 돼요. 저도요. 저는 네. 뭐 제 자리에 대한 욕심 이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없어서 잘 되면 그러면은 좀 빠지죠. 근데 아니라는 걸 느꼈죠. 자신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하와와님께서 명행 기운나게 7월에는 까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또 이제 까줘야 제맛이기 까줘야 때문에 재밌지. 여러 가지 댓글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두 분 인사이트 가기 전에 좀 눈에 띄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리포트 나온 발로 반도체 중에서 튀는 놈이 두 개 있네요. 네. 그 YC 캠하고 DIT가 조금 튀네요. 그 현대차 증권의 그 박민정 애널리스트. 꽉 끼서 죄송합니다. 이제 조롱하는 거 아니고 기억하기 좋으니까 그분이 또 리포트를 길게 적으시는 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언급된 종목이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그 뭐 특별한 거 종목들이 없습니다. 뭐였어요? YC캠, DIT를 언급하셨더라고요. YC캠 DIT. YC랑 YC캠이랑 같은 다르죠.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 YC캠, 그 DY, DIT. DIT. 그 종목들이 좀 눈에 튀게 오르죠. 한 3%, 4% 오늘은 오르네요. 뭐 화장품이 좀 오르는 것 같고 화장품. 아모레퍼시프는 재미없지만 네. 오케이. 하보로님은요? 네, 저는 바이오 쪽이 좀 상승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우연히 좀 호재들이 좀 막 엮여 있는 것 같아요. HLB 같은 경우는 뭐 엘레바, 항서제약, FDA 가남시약 미팅 임박한 뭐 그 이슈로 가는 것 같고 또 HLB 같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스텔라 시밀러 이제 유럽 승인 공고를 획득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바이오가 왜 같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왜 움직이지라고 보니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개별적인 이슈가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바이오 쪽이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아직은 막 너무 의미부여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오 쪽이 좀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 뭐야 금리 인하 또 임박한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으로 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수급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각각 검색을 해보니까 개별적인 이슈로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으로는 나가시지 않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보고 다시 와서 시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분의 자료 먼저 볼게요. 김정은 본부장님 먼저. 저는 신문 하나 보여드리고 신문하고 다시 또 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신문 대결. 한번 읽어주실래요? 뉴욕타임즈. 와. 미쳤다. 이거 뭐죠? 우측 있는 거. For America, Biden must leave. 잠깐만요. The race. 미국을 위해서 바이든은 제발 좀 집에 가라. 이야. 뉴욕타임즈가 저렇게 얘기합니까? 뉴욕타임즈는 조금 더 민주당 쪽에 가까운. 제가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와. 트럼프하고 바이든에서는 바이든이 하여튼 졌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잖아요. 그거는 이의가 없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뉴욕 타임스는 아시다시피 바이든 데모크래틱 민주당 그렇죠. 쪽이거든요. 민주당 쪽이죠. 전형적으로. 근데 아예 대문짝 헤드라인에 이렇게 must leave 이렇게 강한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눈에 띄어서 가져왔어요. 뭐 새로운 내용적으로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4년 전 바이든하고 다르다. 그 나라를 위해서 와. 새로운 사람들을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 신문 안에 들어가면 에디토리얼 사설 같은 데서나 이렇게 그렇죠. 비난하는데 이렇게 아예 대놓고 For America, he must leave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미국을 그래서 위해서 시리어스 집에 가라. 심각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바꿀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 두 분은 10시 지나고 봤으니까 지금 토론 이후에
클로징 벨 이후는 지금 오프닝 벨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 거기도 적어놨는데 제가 오늘 자료 준비에 어, 좀 안 좋아요. 안 마음 좋죠. 쪽에. 예. 헤일리가 엄청 올라오고 있던데. 그렇죠? 그렇죠. 니키 헤일리. 오케이. 좀 불안까지는 아니고 조금 많이 찌. 저런 거 보면 해외 언론이 더 자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뭐 좌파 신문에서 한국을 위해서 윤석열은 사퇴하라 뭐 이렇게 써놨으면 난리 나지. 아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얘는 좌파면 네. 좌파가 좌파를 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가 죄송한데 맞죠, 맞죠. 좋은 말씀이에요. 뭐 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너 그만둬라. 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아니면 또 뭐 또 우가 다른 우를 깐다든지. 좌측 쪽에서 이지면 그뭐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데. 아니 그렇게 쓰지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쓰고 나왔거든요. 아직 선거 시작도 안 했는데 4개월도 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놀라웠어요. 음. 언론의 자유가 확실한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For America, Biden must 뭐였죠? Leave the race. Leave the race. 떠나라. 레이스를 떠나야 된다.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 신문 가볼까요? 네. 저는 첫 번째로 너무 올랐나 AI 전력 숨고르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름님께서 저 아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다고 본심 잘 들었습니다 명행님 하시는데 그거 예를 든 겁니다. 논란 끝. 자, 가시죠. 네. 네. 그래서 네. 너무 올랐나 AI 전력주 숨고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이제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전망치 하향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또 이제 같은 날에 상반된 친구가 또 나왔어요. 구리 ETF 실망하긴 이르다. 반등에 대한 기대론 솔솔 이게 반대되는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쪽도 지금 이러한 뉴스가 동시에 나온다라는 것은 헷갈린다라는 거죠. 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 변화 특히나 이제 뭐 LS 그룹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망치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괴리율이 있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얻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헷갈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뉴스에서 동시에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변동성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아래 이런 등락폭 자체가 자주자주 나오니까 롤러코스터에 대한 흐름들을 좀 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내 투자 성향과 맞지 않거나 좀 불안하거나 하신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그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트리거가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반도체 트리거가 약해지는 그 상황에서 증시를 더 끌고 올라간 뭔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사실 현금 비중을 굉장히 높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신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아마 이제 방송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강세장이 좀 일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약세장으로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스토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결과치가 나오려면은 거기에 맞는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 되고, 또 돈이 옮겨갈 만한 주도주가 떠오를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벤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AI 전력주는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른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실 이제 주도주가 안 꺾였으니까 HD 현대 일렉트릭 자체가 추세의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을 다 한 번씩 좀 추세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추세가 조정 이후에 다시 뭔가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전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가지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위치가 더 높더라도 그런 상황이 명확하게 보일 때 들어가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보려고 변동성이 심화된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전력기기나 흐름들은 올라갈 수 있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들어가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좋아 보이는 산업군들이 단순히 눌렸다고 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래까지도 뭔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바뀔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오늘 LS 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재룡산업 뭐 이런 애들 5% 3% 떨어지면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일본 증시 엔저 먹구름인데, 요거는 이제
이 엔저에서 뭐 통화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왜 일본 증시가 해롱해롱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약해짐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기조 자체가 좀 약해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퍼질까라는 부분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신문에서는 아시아 증시까지는 아니고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엔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시아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까지 한번 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통화 가치가 변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원화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들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뭐 다른 기차 통화로 할 수도 있고 아니 현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아마 당분간은 이 IPO에 대한 얘기가 정말 시끄럽게 나올 것 같아요. IPO. 네, 이제 요번 달에만 9개가 넘고 예비심사 청구한 기업이 50개가 넘는데요. 50개에서 거의 100개까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IPO가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따따상이 자주 보이고 거의 뭐 이제 필승 전략 중에 하나였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흐름이 깨졌기 때문에 과연 이런 대여의 흐름들에서 그러한 과정이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나오는데 상장에서 상장 첫날에 수급을 뺏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은 아마 주도주단에서도 조금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의 일부분을 빨아먹잖아요. 빨아먹고 단타에서 거기서 물량이 묶이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급 자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좀 나오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정 산업군이 몰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집중적으로 일단 스터디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프트업이 기업 가치 최대 3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네. 그리고 K뱅크도 있고, 네, 산일전기. 어떤 거요? 산일전기. 산일전기? 네, 얘는 수출 데이터 좋고 전력 쪽인데, 아. 요게 이제 또 뭔가 이 전력 변압기 쪽에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요즘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시프트업은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수요 예측 당시 20대 1위였는데 시프트업도 요 정도의 성적을 무난히 거둘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뉴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저 뉴스 저 이거 찾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 아까 말씀하신 거 바이든 관련해서 네네. 그 보좌진이 오후 4시 이전에는 괜찮다. 쓸만하다. 뭐야? 그 뭐라 그러죠? 그 참. 나이 드신 분들 계속 일하게 하시려고 그 뭐라 그러죠? 시프트 제도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있잖아요. 그 워킹 시프트인가 이렇게 아, 해가지고 그래요? 하루에 뭐 9시간 일하면 나눠서. 4시간씩만 일하고 나눠서 일주일에 이렇게. 3-4번만 그렇지.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년을 좀 늘려주는 그 제도가 있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저도 것도 아니지. 보좌진 그 해명 때문에 지지율 더 떨어지는데 아니 그러면 새벽에 그러면 전쟁 나면은 어떡하라고? 계속 자고 있을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수행 맞고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할수 없이 해야지. 참 진짜 좀 어렵다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도 그 네. 준비하신 그 종목이나 리포트 이런 거 소개해 네, 주시면요. 뭐 리포트보다도 인사이트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리포트는 일단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합시다. 리포트는요. 바이든 낮 이 밤저라고. 낮 이 밤저. 아세요? 낮 이 밤저. 밤저 낮이. 낮저 밤저 아니에요? 어. 이 정도면 낮저 밤저인데. 낮 이 밤저. 오케이. 아 재밌네. 리포트 네. 아까 그거 저기 누구지? 곽민정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뭐냐면은 네. 이런 저도 이제 여기 못 가져왔어요. 그냥 보고만 살짝 보고만 와가지고 그냥 제목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뭐 어디 미국 학회를 참석했나 봐요. 학회를 그 제목이 영어로 돼 있네. The Coming Big Wave. 다음 파도. 미국 학회 참석을 통해서 본 반도체 변화에 물결했어요. 근데 이 뭐 미국 학회가 뭐냐면은 뭐 AI 뭐 어쩌고 하는데 장기적인 그림이에요. 2035년까지 미국은 HBM 55단 로드맵 이 관련되는 패키징 로드맵을 제시했다. 네. 그래서 관련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전력이 반도체 전력을 잘 이렇게 송전하는 게 반도체 내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송전선 말고 반도체 내에서도. 그리고 전력 밀도 증가에 따라서 중요해지는 이게 백플랜 쪽인데
BSPDN 공정이 필요하다. 어렵죠? 읽어보시고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의 등장 어쩌고 나왔는데 결국 회사가 중요할 테니까 리포트 보시고 관련돼서 유명한 기업이 한미반도체는 워낙 하던 거니까 여기에 DIT, 로체 시스템스, YC캠, K시텍, 파크 시스템즈를 언급을 했어요. 기술적 리포트 읽어봐야 돼요. 네.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또 하나 리포트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조선 리포트인데요. 이거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네네. 11페이지. 네. 조선 리포트는 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이거 항상 늦게 봐서 피곤해서 그런데 아 이거 제목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2008년 조선 최고가에 수주한 선박들은 정말 대박이 났을까? 결혼은 아니라는 얘기지. 아 이분은 뉴트럴입니다. 근데 원래 뉴트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버웨이트가 아니고. 오. 근데 하여튼 신조선가 최고 가고 다 좋은데 비용 증가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거의. 기대치를 좀 낮춰야 네네. 된다. 예전에도 2008년에도 있었는데 최근에 인건비가 엄청 놀랐다는 거예요. 인건비 오른 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데 네. 인건비 오른 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한 1.몇 %, 2% 포인트가 영업이윤이 낮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렇죠. 물론 최근엔 후판 가격 내려간 것도 있고 뭐 다른 측면에 후판인가 무슨 가격 내려간 철강 가격 내려간 것도 긍정적이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주가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도 그런 비슷하게 이런 기대치가 있었어. 신조수가 올라가고 했을 때. 네. 근데 비용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 당시도 2008년도에도 2011년 한 2, 3년도 이렇게 좋을 거 생각했는데 마진이 13% 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2008년도에도 2011년을 미리 봤을 때 우리가 2, 3년 땡기잖아요. 지금 조선주를 2026년 이렇게 땡기고 있거든요. 네. 그 당시도 그렇게 봤을 때 실제는 13% 12% 마진이 안 나고 생각보다는 실망이 많았다. 비용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건비 비중이요. 한국 현재 해당해서 보죠. 이거 한 15% 된대요. 근데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다 사람이 하는 거고 네, 로봇으로 그쵸. 대체될 수 있냐고 그쵸. 물어보니까 근데 안 그거를 된대요. 좀 외국인에서 데려와서 많이 키워서 했는데 외국인이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숙련돼 가지고 이제는 그 이슈 없어지고 하다는 게 좋은 얘기인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안타깝게도 과거 패턴하고 반복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물론 긍정적인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지난달부터가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어난 거는 주의 기분 관찰이라는 게 이 친구 입장에서는 파지티브한 거니까 자기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분이 뭐 초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시는 그 조선의 국모 뭐 이렇게 이분도 계시고 네. 또 그 최강식 씨라고 최강식 애널리스트라고 또 시니어가 계세요. 이분은 대표적인 긍정 내지는 좀 분석 잘하신 두 분인데 이분도 뭐 못지않게 경력이 많은 걸 제가 아는데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대표적으로 약간 비낙관적 그렇게 표현이 이상해요. 약간 신중한 네, 타입. 그런 타입을 유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갔다 그러면은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그런 걸 안 되면은 빠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한편에 하면서 접근하실 필요는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거기서 또 반대를 위한 일부러라도 좀 반대, 좀 신중한 입장을 좀 들어봐야. 네. 인건비가 조선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근데 보통은 그 반도체나 이런 쪽은 인건비가 비중이 작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15%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인건비 비중이 차지하는 게 조선하고 뭐 자동차 몇 개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에 올라간 거는 맞는데 그 추세가 빠르면은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과거 경험을 산 건데 과거는 틀릴 수도 있죠. 믿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포트가 이수페타스 씨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안 오르고 있는데요.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왜 금요일 날하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중국 공장 갔다 왔더라고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중국 공장 갔다 와서 느낀 점을 한마디씩 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돈도 받고 뭐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금요일 날 바로 쓴 사람도 있었고 쇼티지 심화 예?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오늘도 키움증권에서 조연에서 주연으로 이게 HBM의 조연이었는데 주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PQC 하잖아요. P up, Q up, C down. 코스트. 그렇죠. 코스트는 다운이고 프라이스랑 퀀티티는 올라가고. 네. 근데 아주 새로운 거는 많지는 않아 보여요. 우리가 아는 저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 캐파가 증가되고 무슨 공법이 기술되면은 블렌디드 ASP가 깨끗이 오르고 나왔는데 그것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닌데 어쨌든 넘버가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요즘에 7만 원, 7만 5천 원 많이 나옵니다. 보니까
내년도 PER에 한 30배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목표 성장률이 올해도 엄청난데 내년에 뭐 한 40% 한 50%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맞다면은 30배 줄 수도 있죠. 그 목표 주가가 7만 원, 7만 5천 원대로 상향되는 추세인데 그 상향 추세 자체는 그런 예측을 한 것 자체는 타당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 선반영됐으면은 바로 반영은 안 되겠죠. 이렇게 리포트가 나온 거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하고 나서 다시 전략을 할 때. 오케이. SK증권의 효성 첨단 소재. 요건 다른 건데 효성수 저번에 뭐 첨단 소재 좋다 얘기했죠. 네. 이녹스하고 타이어 쪽이잖아요. 네네.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더 강하게 적었더라고.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다시 한번 보고 네. 올까요? 9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36% 마이너스, 코스닥은 0.35%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코스피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을 했고요. 6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400억 정도 마이너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 124억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아까 방향을 좀 잡다가 결국은 이제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1181억 코스피 선물에서 팔고 있고요. 기관도 마이너스 50억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별로 크게 변화 없는데 얼마입니까? 1381원? 82? 네, 82원. 82원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일단은 오늘 흐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은 뭐 많이 빼지도 않고 뭐 많이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여기 지금 오늘 보면은 글로비스가 오늘 엄청 올라요. 10% 넘게 오늘 글로비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4만 3천 원 현대 글로비스가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잠잠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좀 끌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정도. 3천당 제약이 한 6% 오르면서 좀 끌고 있고 HLB가 1%, 알테오젠도 하락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고 리가캠도 4% 오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좀 올라주고 있는 ST팜 뭐 파마 리서치, 뭐 오스코텍도 7%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이게 또 방송마다 컨텐츠마다 그들이 좋아하는 성향과 또 종목들이 있어서 네, 저희는 사실 바이오가 만약에 궁금하시면 뭐 다른 데 바이오 하는 데도 많아서 모든 걸 커버하기는 쉽진 않죠. 바이오가 저희 입맛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기도 하고. 그 자문사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 자문사들은 기본 요건에 3명이 있어야 돼요. 자산운용사 자격증 있는 사람 3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등기사 3명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요건을 갖추는 건데 3명이 안 갖춰지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이 많은 섹터를 3명도 없이 못해요. 그렇죠. 큰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거든요. 10명 있으니까 섹터 한 3개씩 나누면 30개 커버하잖아요. 근데 그건 인건비가 들잖아요. 대부분의 최소한 3명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걸 경력이 10년 되면 5개 정도 커버하거든요. 우리 보통 5개 얘기하는데 10개 얘기 못 하잖아요. 각자가. 5개씩 곱하기 3개 하면 15개잖아요. 그럼 대충 흘러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사람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맨날 3명이 나와서 떠들 수는 없잖아. 오케이. 어쩔 수 없으니까 부족한 점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오케이. 가끔가다 듣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고. 다비트님께서 주식이란 건 큰 돈을 사고 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데 있다. 찰리먼거. 그런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네,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근데 요즘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돼서 네. 본인이 쓰고 뒤에 찰리먼거를 붙인 것인지 실제로 찰리먼거가 한 말인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좋은 말 같아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보로님 뭐 준비하신 자료가 있을까요? 아니면 네, 오늘 뭐 일정이랑 일정. 그다음에 말씀하셔야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 뭐 좋습니다. 요거부터 그냥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일정 볼게요. 네. 일단 목표 주가가 앞서서 소개해 주신 이스페타시스 근데 이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아까 보여주신 P랑 Q는 올라가고 C가 떨어지는 게 거의 주고요. 아마 보시면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일단 파마 리서치도 오늘 목표 주가가 21만 원 상향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30만 원 나온 거 말씀을 드렸고 농심은 또 올랐습니다. 58만 원.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목표 주가도 목표 주가인데 투자 의견이 바이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냥 제목이랑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 주 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굉장히 좀 조그맣게 바꿔놨는데 네.
일단은 뭐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하필이면은 수요일 날 조기 폐장이고 목요일 날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비농업 고용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ADP 나오고 뭐 여기서 또 실업률이랑 비농업 고용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 이틀 동안에 일단은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뭐 실업 청구 건수 막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입찰도 확인을 해서 변수가 나온 것들이 금요일 한 번에 빵 반영이 되는데 요때 또 실업률이랑 고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요 안에서의 좀 변동성은 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화요일에 또 미국 노동부에서 나오는 졸트 관련된 보고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파월의 연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있어서 근데 요게 있는데 수 목에서 만약에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거나 했을 때 수 목요일 날 쉬면 네. 데이터는 많이 나오는데 금요일 날 한 번에 반영되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변수가 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뭐 ISM 지수나 이런 것들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카고 PMI 잘 안 그렇게까지 막 엄청 보는 건 아닌데 그게 급등했다고 해서 조금 막 또 시장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의 뭐 소매 판매라든지 제조업 구매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ISM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좀 남아있다. 요 회의록 공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비농업 고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업률이랑 앞에도 근데 사실 좀 고만고만하게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그거 동의하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우리나라 실질적으로는 아까 테슬라의 2, 4분기 인도 물량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물량 숫자도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판매 외국인의 반응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 날 미국장을 보고 싶은 게 그 41만 5천 명 기억나세요? 지난 1, 4분기 때 상당히 낮아갖고 크게 나쁘게 장했지 않습니까? 38인가 39만 대였거든요. 이번 분기는 1분기에 나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포캐스트예요. 41만 5천 대. 근데 와요 빠지지. 근데 그 나쁘게 나왔다. 그 주가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가서 내일까지 쉬자. 제가 쉬자 그러면 주식을 안 하죠. 오늘 같은 날.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미국 3일절이라고 쓴 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인디펜던스 데이. 네. 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기 폐장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3시니까 한 2시간 정도 빨리 끝나는 거죠. 아, 인디펜던스 데이는 우리나라 광복절이죠. 그렇지 아직 하네. 우리는 3일절은 그 저기 독립선언한 날이지. 우리가 독립한 날은 독립선언서 아니지. 발표. 예, 예. 이건 독립한 날이니까 다르죠. 어쨌든 개념은 비슷하니까 개념은 비슷한- 느낌으로 말고 가는 거죠. 느낌으로. 아, 독립인데 그거 감동적인 거. 네. 오케이. 독립기념일. 그게 목요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트 상향, 하향, 여러 가지 뉴스들 일정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도 이제 오프닝 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 그래? 저기 우리 좋대요. 고맙습니다. 할 말 없잖아요. 할 말 있으세요? 아 준비한 거 있어. 아 준비한 거? 그럼. 인사이트? 인사이트. 그거 갑니다. 네. 두 개 정도 있지. 네네. 관심이 있어. 현대차는 또 빠지네 2%. 이건 또 뭐야? 현대차는 또 빠져요 2%. 네. 뭐 뉴스가 특별히 나온 거는 없네. 데이터. 오케이 가보죠. 네. 아 해요? 네. 네네. 그 요거 환율 잠깐 얘기하고 AI 고점 환율 얘기합시다. 환율. 네. 그 저번에 그 IBK 6월 28일자 리포트 말씀드렸나 금요일날 헷갈리네. 하여튼 IBK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환율은 1,400대 근접했는데 9월 이후에는 최소한 1,300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리포트 보시면 네네. 제가 동감한다고 아마 말씀한 것 같았을 드린 것 같아. 그런데 환율이 빠진 것 중에서 우리 내부적인 이슈 말고는 뭐가 있어요? 유로화 아까 극우파 되면은 저기 유로화가 약세. 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잖아요. 재정을 다 이렇게 하면은 개판되니까 그럼 개판되면 국채 수익이 올라가고 그러면 저기 뭐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되고 우리는 안 좋으니까 오늘 반영돼 있지만 두 번째는 뭐죠? 위안화죠. 중국이 아직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임팩트가 아직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가 계속 약세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건데 반영됐다 칩시다. 다 반영됐어. 그러면 잘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중국은 3중 전화를 해가지고
7월 15일부터 해요. 그때 뭔가 방향성을 나타나는지 7월 15일까지는 중국은 쏘쏘 재미없을 거고 네. 그다음에 유럽은 이번 주가 피크아웃되면 될 것이고 근데 일본이 좀 아직까지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일본이 지금 160엔을 넘나들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일본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신경이 더 쓰이게 한다 이 얘기예요. 일본 스스로 금리를 인상을 못하는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도 부채가 많으니까 이자 부담된다 이럴 수도 있고 네. 엔저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수출 많이 하니까 갑자기 또 금리 인상하려니까 좀 찝찝해? 적극성을 안 띄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앨런 장관이 가갖고 야 우리 국채 이슈 되는데 빙의하는 겁니다. 너네 그 국채 팔면 안 되잖아. 근데 금리를 인상해 보면 앵크레이드가 작살나는데 좀 참어. 우리 좀 9월달, 10월달까지 버텨야 돼.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발 금리 인상 저지설이 또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세 번째 이슈가 주요 이슈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 그럼 미 행정부는 어떻게 하죠? 금리 인상을 일본을 더 못하게 하겠죠. 네.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어떻게 돼? 엔저가 N고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엔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이제 일본도 뭔가 좀 구두 개입하고 뭐 하는데 저쪽 수를 알고 있는 돈 푸는 애들이 야 이거 봐라 단기적으로 쉽지 않겠네. 저도 생각하는 거 하면은 이게 엔저가 다시 N고로 가겠어요?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좀 이것저것 보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엔저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이 거기에 압력을 주는 거죠. 압박을 가한다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국채 국채를 매도가 되면 안 되니까.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고 그거를 또 일본이 많이 사주고 근데 얘는 또 근데 N이 금리 높아지면. 높으면 N캐리 자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일본이 사가지고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네. 일본 금리를 올리면 올리면. 엔저로 해서 미국으로 가는 자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있는 국채를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국채를 그러니까 엔화가 더 비싸지면 있는 국채를 팔아야 될 가능성 플러스 미국이 국채 발행할 때 일본이 더 많이 못 사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특히나 옐런 재무장관이 일본한테 야 금리 인상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엔저로 계속 가라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미 시장에서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많이 한 달 전부터.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된다고 가정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럼 더 이 이슈가 더 실질적이 될 가능성이 없지. 트럼프도 지게 생겼잖아. 대통령 안 바꾸면. 대통령 바꿔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그럼 어떻게 돼? 국채 발행하고 막 가야 되는데 그렇죠. 금리 인하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금리 인하를 만약 하게 되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그분이 당선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눈치를 금리 인하를 한 번은 할지도 한다고 보잖아요. 9월 달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할 것처럼 분위기 잡고 이렇게 슬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가자. 그러면 그거를 어떤 거는 국채 발행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골 때려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금리 인하 한 번 하고 플러스 2번이라는데 2번이라는 컨센서스가 실제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트럼프가 이 부상 사실 리마인드가 된 것 자체가 저는 좀 찝찝하게 생각한다는 게 그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교체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트럼프도 인정한 만큼 인플레가 확 잡혀서 금리 인하해도 누구도 괜찮아라고 타당성이 있으면 괜찮은데 애매한 넘버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럼 2번 연속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오케이. 그런 생각이 들면은 환율은 좀 불안한 거죠. 우리 일본은 이미 트럼프한테 붙었다라는 그런 썰도 있는데 경활님께서 일본이 만약 트럼프를 민다고 하면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채권 매도 가능성도 있다.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와치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게 환율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잘하는 우리가 수출 잘해갖고 원화 결제가 늘어나면은 스스로 원화가 강세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3Q보다는 4Q의 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름을 지나가는 데 있어 갖고는 그래 유럽하고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에 자꾸 신경 쓰이게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질문.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엔저를 탈피해서 N이 좀 비싸지고 그럼 원화도 같이 비싸질 거고 달러화는 조금 약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엔저가 되고 그러면은 네.
우리는 N하고 위안하고 동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저를 탈피한다고 하면. 탈피한다면 그럼 좋은 거지. 그럼 탈피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위안화도 올라가서 중국도 좋아져갖고 탈피해야 되는데 위안화 약세도. 근데 그게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데 전환되기 전에 오히려 한 번 정도 단기적으로 더 치켜 세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외국인들이 이제 주저주저하겠지. 들어오는 타이밍을 삼성전자 실적 보고 들어와. 삼성전자 믿을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혹시라도 수출 데이터가 조금이나 빌미가 되면은 매월 지금 7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나오는데 작년 하반기에 좋았기 때문에 기저가 높아서 이게 얼마나 만족시키고 수출 데이터만 가지고 갈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 빨리 안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7월 달 내내 실적 넘버 나오는 주식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부정적인 시나리오야.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닌데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재 형님께서 SBS 교양이를 부탁해서 일본의 모시토라 모시가 만약이라는 뜻이고 맞아, 모시 맞아. 토라가 이제 토럼프. 토람프. 그래서 모시토라에 대한 내용을 정리 잘 해놓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엔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신다면 엔저 관련된 이거죠. 초저 N화 배경은 일본 자체 경제 성장 동력에 부정적일 것으로 엔저로 수출 기업이 좋아서 그리고 부채 이자 증가 부담 그리고 옐런 장관의 금리 인상 저지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아까 이거죠. 금리 인상은 어이? 그렇죠. 아까 그렇게 네, 말로 오케이. 설명한 게 국채 매도의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가 우세한데 초조엔이 바뀔 가능성보다는 더 지켜올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도 뭐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0.2% 마이너스, 코스닥이 0.5% 플러스. 코스닥이 오늘은 분위기가 훨씬 더 좋네요. 역시나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은 좀 지켜보고 딱히 별로 더 살 것도 없고 더 팔 것도 없다. 밸런스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7월 이제 하반기 첫 거래를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장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코스닥 쪽에서 이것저것 많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엔캠도 플러스로 전환해서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도 뭐 클래시스도 2%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종목 쪽에서 좀 많이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뭐 그렇죠.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큰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한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7월 5일 기점으로는 또 한번 변곡점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뭐 미국 데이터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수급적인 큰 변화가 나오면 결국엔 변동성은 대형주가 더 커질 확률이 높으니까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는 산업군에서 크게 추세 이탈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눌림 매수가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본부장님 얘기 들으면서 또 월별 수출 데이터랑 이런 것들 막 보고 있었는데 네. 벌써 나왔어요? 네, 그 일단 맞아.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아, 잠정치가 좋아요. 나왔는데 예. 5월 달보다 6월 달 수출의 절대값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는 올랐지만 절대 금액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 왜냐면 작년에는 또 올랐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좀 변동성이 나오긴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이제 데이터 상으로 이 1일부터 20일까지 나온 거랑 1일에서 30일까지 나온 데이터를 막 빼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반도체 쪽은 1일에서 20일까지보다 1월에서 30일까지가 확실히 좀 더 상승폭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승용차 부분도 막판에 좀 힘을 내준 것 같긴 한데 이전치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 세부 데이터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오겠다는데 뭐 결과적으로 마지막 10거래일 동안에 그 10일 동안의 반도체는 상당히 좀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보다 거의 그거의 90% 정도를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좀 데이터가 늘어난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조금 관세청에 대한 뭐 수출 무역 통계에서 데이터들 좀 찾아보시면은 좋을 거고 대신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기사나 이런 것도 나오니까 뭐 조금 천천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뭐 수급이나 이런 게 별로 안 좋아도 버티는 게 이런 이유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이런 거 상승폭 오르다가 빠졌으니까 그런 되돌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대형주들이 튼튼한 이유가 이런 넘버가 그래도 막 너무 충격적이거나 이러지 않다라는 해석이 일부 깔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인도 시장 들어간 거.
인도 시장. 네. 이것만 보겠습니다. 핵심인데요. 내가 쓱 넣으면서 고점 치는 거 아니야? 아주 찝찝한 생각이 드는데. 인도 성장하는 나라니까. 아이 몰라. 네. 넣었어. 한번 보죠. 하여튼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한 3번을 바꿨는데 혼자서 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참고로 저는 한국 주식을 투자를 직접 못하기 때문에 인도나 베트남 비중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쪽에 대한 인사이트가 더럽게 많이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ETF고 나발이고 잘 몰라요. 그냥 성장에 베팅하는. 네, 그리고 왜 그 ETF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볼 시간이 없어요. ETF 맨날. 그 신경 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냥 펀드로만 한다. 어쩌다 한번 몇 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여태까지 들어가서 3년 동안에 5번밖에 플레이 안 했어요. 펀드를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돼. 제가 다시 투자한다. 왜냐면 미국하고 인도하고 비등하게 놀 것 같아요. 이게 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오케이. 저거 엄청 높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미국이랑 비중이 같은 거면 저 엄청 큰 건데.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미국이 엄청 갈 수 있는데 바보처럼 될 수도 저기의 행간의 의미는 인도를 넣는다는 것도 있지만 미국 이제 빅테크 단기적으로는 고점에 다 왔다라는 그 해석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 저는 무식해서 생각보다 그 미국 시장도 22배고 21배 PER S&P 인도 시장이 22배거든요. 비슷하거든요. 장기 네. 성장률은 미국보다 인도가 높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쪽이 베팅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개인적으로 한다면 이게 곱하기 2배로 되다. 인도를 20배에서 20% 할 수도 있다. 처음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천천히 이런 얘기고요.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빼야 돼. 현금을 확 줄일 수도 없으니까 뭔가 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반도체는 원래 17%인데 한국 조금 줄여서 15%. 그래도 미국하고 합하면 24%잖아요. 그다음에 조선주 방산주가 두 번째. 그러니까 미국, 인도, 그다음에 조선 AI 중심인데 오케이. 나머지 32%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환율이 좀 신경 쓰이고 트럼프가 신경 쓰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 중입니다. 이걸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나도 걱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삼성전자가 수도 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쑥 빠지는 게 되면은 이거 돌파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혼자 생각은 삼성전자만 진짜 아까 9만 원 되고 잘 나오고 하이닉스 잘 되고 하면은 오늘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이렇게 화장품 받쳐주고 2,850 언제든 돼요. 근데 이게 내 희망이냐 진짜냐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저는 못 올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파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저 포트를 보니까 역시 우리 시장에서 지지부진한 그런 지금 시장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빅테크도 어느 정도 여기서 더 많이 모멘텀을 받아서 미친 듯이 올라갈 것도 기대가 조금 덜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22만 원, 24만 원에서 지금 박스권에 한 3주째 갇혀 있고 그렇고 딱히 뭐 더 투자할 것도 없고 딱히 그렇다고 뺄 것도 없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지켜보자. 현금은 좀 가지고 있자. 요 정도의 수준으로 저의 고민을 네. 오늘 오후에 클로즈맨에서는 그림 2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민. 예고편. 그림 기대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오케이. 달러엔 환율이 지금 161원을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러엔 161.14. 170 애니-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whisper number 가능성으로. 죄송합니다. 쑥떡 넘버. 160이 완전 160이 완전 발작 버튼이잖아요. 그쵸? 일단 그랬죠. 예, 예전에. 이전에 뭐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다 그랬는데 까먹었네. 맞아요. 어쨌든 160이 발작 버튼이었는데 161.18 지금. 이야,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38년? 우와. 엄청 36년인가 38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네, 발작 버튼. 오케이. 162엔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할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그 외환 거래 시장 연장 새벽 2시까지? 네, 새벽 2시까지 굉장합니다. 연장이 돼가지고 늦은 저녁에 발생하는 해외 이슈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원래는 뭐 구매 버튼 눌러놨으면 가환율을 적용받아가지고 뭐 2주 사질 거가 한 주 사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축소되기도 하고 미국에서 무언가 지표가 나올 때 반영이 안 되지. 바로 반영이 되니까. 되는 그런 환율도 적용이 된다는 거. 굉장합니다. 그래서 런던까지 커버가 된다 그러네요. 런던 커버 되죠. 오픈 시장까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비상이래요. 막 인력도 엄청나게 늘리고 예, 대형 팀도 뭐 만들고 있고 예, 신문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용 창출 효과네. 그러니까 이 앞에를 빼고 이제 뒤로 가는 거죠. 네. 오케이.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자회사 웹툰 상장시킨 네이버 네이버. 목표가 28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그 뭐야?
오히려 영업이익은 좀 낮아질 것으로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소폭 하회. 과감성이 떨어지는 게 그 외국계 애널리스트 보면은 확 하거든요. 그게 메시지가 클리어하거든요. 28만원에서 26만 원 대체 뭡니까? 그분이 이제 만약에 2주마다 업데이트하거나 1개월마다 업데이트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그 만약에 한 몇 개월마다 업데이트했으면 그동안 얼마나 주가가 변했어요. 아니면 뭐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 유지하거나 올리거나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리면은 지금 주가가 얼마야? 16만 원 아닙니까? 네 16만 원 아니에요 지금? 네이버요? 네. 한 번도 안 17만 원? 봤는데 한번 볼게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16만 1,800원. 근데 26만 원에서 28만 원에서 26만 원이라는 그 메시지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아쉽죠. 네. 더 좀 본인의 의견을 네이버는 강력히. 저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한전기술 주주지만 한정기 그치. 한전기술까지. 근데 카카오는 진짜 내가 주주지만 내가 깔려고 계속 갖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솔직히 조금 서운한 면이 있죠. 서운한 면이. 네이버 그럼 본인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 그쵸. 그러면 있죠. 답답하지 이거 나라가 아유 이거 참 그러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이버는 진짜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가려고 그 글로벌 IT 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네이버는. 하지만 이게 뭐 헤게모니 싸움에서 뭐 나라가 이렇게 통째로 넘겨준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네. 삼양도 같이 마이너스 됐어. 마이너스 삼양이요? 4%. 삼양식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뭐 까먹었어요. 나왔어. 갈까요? 네. 오늘 장 마감까지 뭐 전략이나 혹은 코멘트나 뭐 이런 게 오늘 전략 없으시고 없어요. 보노님 가만히 네, 있어야 돼. 일단 뭐 차분하게 지켜보자. 지켜보시고 예, 기준점이 깨지는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변수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 기준점을 올릴 수도 있는데 뭐 혹시나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클벨에서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속 터지는 주식만 가지고 있냐 민준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는 어머니가 카카오 아저씨한테 속아서 카카오 아저씨. 그래서 속았다는 말도 웃기지. 왜냐면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산 건데 그거 누굴 탓을 합니까? 설득 당했다. 예? 설득당했다. 설득 당했다. 혹했다. 예? 혹했다. 아저씨들이 맞겠지. 원래 말을 잘해요. 아저씨들. 아니 아줌마는 없어? 왜 아저씨만 가고 그래? 무슨 아줌마 있잖아. 조선 아줌마 이런 거 없어? 조선 아줌마. 자동차 조선에 아가씨, 공모 계시잖아요. 공모, 조선. 공모. 그분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맛동산 있습니다. 메디테라님이 나오셔서 송도 미추홀구에 살아야 되는 3가지 이유. 제가 미추홀구에 살았었는데 저기 주안 쪽에 잠깐 중국 유학할 때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주안 쪽에서 잠깐 있었습니다. 미추홀구에 살아야 되는 3가지 이유. 송도입니다. 송도 미추홀구 살아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이제 클로징벨에서 완전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또 이제 수익 많이 내시고 이따가 마감까지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